월요일 아침부터 승용차 한 대가 수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 차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 네. 이쪽 스태프 철판이라 그래서 바닥에 스태프 철판이 파손이 많이 심해가지고 입고된 차량이고요. 밑에 그 장애물을 확인을 못하고 주행을 하시다가 밑에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된 부분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상의 다양한 돌발 변수들. 물론 손상 정도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요즘은 수리만으로도 새 것 같은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동차 복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판을 전문적으로 교체하고 판금, 도장하는 정비사들의 작업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스태프 철판은 교환을 할 거고요. 이쪽 뒤엔다 밑부분은 판금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판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철판이 스크래치가 나고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 나기 전 모습과 똑같이 복원을 해드리는 작업을 판금이라고 하죠. 진단 후 수리가 시작되는데요. 근처에 달려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탈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본격적인 판금 작업에 앞서 멀쩡한 부분들이 추가로 손상되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탈거 작업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판금 시작하겠습니다. 묵직한 연장을 챙기는 작업자. 지금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지금 꺽쇠라는 연장인데요. 1차적으로는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이 꺽쇠를 이용해서 각을 펴낼 거고요. 움푹 들어간 표면을 다듬기 전에 먼저 철판의 측면 각도부터 잡아줘야 한답니다. 꺽쇠 끝을 때려 그 반동으로 접혀 들어간 모서리 쪽을 당겨낸 다음 망치로 두들겨 가장자리 면의 각도를 살려내는 작업자. 각은 다 펴준 거예요. 연장으로 하는 건 끝났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판금을 할 거예요. 이건 글라인더라는 기계인데요. 도장면에 칠이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칠이 묻어 있으면 용접이 안 돼요. 생철판이 나오도록 칠을 벗겨낼 거예요. 이 아랫부분에는 페인트 외에도 스프레이 형태의 실리콘막이 코팅돼 있기 때문에 도장면을 말끔하게 벗겨내기 위해선 그만큼 여러 번 손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면을 잡을 작업을 할 거고요. 이 기계를 이용할 거예요. 스포트 용접이라 그래가지고 찌그러진 철판을 용접해서 펴내는 기계예요. 고압 전류를 이용해 손상면을 펴준다는 스폿 용접기. 덕분에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일일이 한 땀 한 땀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이걸로 퍼내서 면을 뽑아내는 거죠. 변형된 금속 표면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선 실제 상처난 부분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작업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부분을 판금해서 땡겨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방에 나올 수는 없어요. 몇백 번 이상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 되돌려야 하는 복원 작업이기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선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스폿 용접으로 꺼진 면을 당겨낸 이후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용접점을 그라인더로 다듬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직은 거칠어 보이기만 하는 표면을 손으로 만져가며 평활도를 확인하는 작업자. 손으로 면을 느껴야 돼요. 기계가 펴주는 게 아니고 그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피는 부분이라서 판금은 그냥 작업자의 손에 의해서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구로 어떤 작업을 할지 모든 것은 작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때문에 책임감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량을 절단할 건데요. 기존의 철판을 요만큼 절단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작업 부위는 판금 대신 새로운 철판을 잘라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쪽은 지금 철판이 많이 들어가서 복원을 한다 그래도 100%는 좀 힘들기 때문에 교환을 할 거고요. 언뜻 교환이라고 하면은 완성된 부품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고단하기는 못지않은 일인데요. 먼저 3-4겹으로 된 두꺼운 강철판에서 교환할 바깥쪽 겉면면을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이 그 첫 번째 작업입니다. 뒤에 이어 교환할 새 철판을 같은 모양으로 재단해 가져오는 작업자. 색이 다르네요. 도색이 안 된 상태로 와요. 그럼 저희가 작업을 하고 다 교환 작업이 끝나면 도장부에 넘어가서 이제 연마를 해서 다시 도장을 하는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철판 본드예요. 그냥 용접만 했을 때보다 강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져요. 최근에는 신차 생산 단계에서도 이런 특수 본드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단순히 용접만 할 때보다 10% 이상 강성이 높아져 내구성은 물론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비교적 작업 면적이 작은 판금과 교환 사례임에도 용접과 본드 접합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 진행한답니다. 그렇게 1차 접합 용접을 모두 끝내고 이번엔 또 다른 장비가 등장하는데요. 양면 스폰 용접기라고 하는데 용접봉이 2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꾹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갖다 대고 꾹 눌러주면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흘려 접합하는 양면 스폿 용접의 경우 녹이나 열에 의한 변형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면하고 겉면하고 같이 용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뭐 강성이 이게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본드로 붙인 철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용접까지 해주고 나면 접합 단계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제 울퉁불퉁한 용접면을 정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블라인더로 이제 거친 면만 잡아주고 도장부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쏟아붓는 작업자. 연마 작업이 끝나자 구석구석 뭔가를 뿌려줍니다. 추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식에 대비해서 방청제를 도포해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외과 수술을 끝내고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 단계를 남겨둔 자동차. 다음 날 다시 찾은 정비소에선 도장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페인트 대신 테이프를 손에 든 작업자. 작업하기 전에 먼지 들어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커버 작업에 이어 또 하나의 사전 작업이 있는데요. 탈지 작업이라고 도장은 먼지나 이물질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매 공정마다 이게 탈지 작업이 빠지면 안 돼요. 티끌 하나 없는 깔끔한 마감 처리를 위해선 모든 작업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유분과 수분, 먼지 등을 닦아내야만 한답니다. 샌딩기라는 이제 연막이에요. 황금이 돼서 넘어왔을 부분에 넘어온 부분에 이제 거친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을 낮춰주는 작업이에요. 판금부에선 튀어나온 용접점 다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곳 도장부에선 벗겨낸 철판면과 기존 도장면 사이에 단차를 맞춰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형 퍼티게 해주십시오. 다음 작업 역시 본격적인 도장 작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 처리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퍼티 작업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퍼티라는 작업으로 퍼티로 면을 메꿔주면서 일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헌데 뭔가를 하나 더 섞어주는군요. 아연 퍼티 경화제입니다. 두 가지 재료가 함께 섞이게 되면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판금용 퍼티. 특히 아연 도금 강판에 잘 달라붙는 우수한 접착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경화된 이후에도 뛰어난 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판금 선 모션 다 발라줘야 돼요. 교체한 것도. 도장면에 바탕이 되는 퍼티 작업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신경 써서 꼼꼼하게 진행해야만 한다는데요. 도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약 30분가량 열 처리 과정을 거쳐 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연마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미세한 분진이 쉴 새 없이 날리는 통에 작업은 무척이나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작업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렇듯 연마기를 이용해 각자 맡은 부위의 표면을 다듬어준 다음에는 고운 사포로 작업 표면을 다시 한번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사이 눈에 띄게 말끔해진 작업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만약에 안 생기고 면이 깔끔하게 잘 나오면 굳이 마무리 퍼티를 바를 필요는 없는데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때문에 보통은 2번 이상, 최대 3번까지도 추가 퍼티 작업을 통해 표면을 평활하게 잡아주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고 긴 바탕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본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제 도장 들어갈 거예요. 경력 13년의 도장 전문 작업자. 자세를 낮춰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거침없이 도색을 시작하는데요. 손목 스냅을 활용해 끊어짐 없이 물 흐르듯 이어나가는 작업. 회색빛 철판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은폐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들여다보니 바탕에 회색빛이 흰색 아래로 비쳐 보이긴 하는군요. 1차 초벌 페인트를 경화시킨 후 또다시 이어지는 2차 도장 작업.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15분가량 자연 건조를 시킨 뒤 섭씨 65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30분에서 40분 열 처리하고 출고하면 돼요. 다음 날 판금부에서 다시 만난 차량. 탈거했던 작업 순서를 그대로 뒤집어 다시 조립 중인데요. 그야말로 감쪽 같은 판금 도장 기술. 오른쪽 뒷문 아래 사고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어느새 2,300만 대를 돌파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상충객이 늘어나는 봄철엔 교통사고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입고된 사고 차량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작업 지시서에 복원해야 할 목록이 한가득입니다. 이 위에서 낙하물이 뭐가 걸려서 떨어지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다고요? 예, 루프 교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뒤엔다 교환 작업을 해야 돼요. 교환이요? 예. 이 정도는 좀 교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뒤 트렁크도 교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7. 정신없어. 여기까지는 다 칠을 다 하게 돼요. 아니 무슨 그러면 차 뭐냐 저 앞에 본넷도 작업해야 되고 뭐다 하는 거네. 겉에는 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예. 5일에서 6일, 일주일 정도는 잡아야 돼요. 예. 일주일 정도 잡아야 돼요. 그야말로 광범위한 수리 목록. 서둘러 복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후방 유리부터 제거에 돌입합니다. 유리를 이제 철판에 이제 부착하려면은 이런 우레탄이 철판에 이제 딱 붙어 있는데 바디면 차량 바디면에 지금 너무 지금 유리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합사 와이어를 철사라고 하죠. 일명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이 돌아가면서 이 우레탄이 이제 절삭되면서 유리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근데 어디가 우레탄이에요? 이쪽입니다. 그게 붙어 있으니까 유리하고. 그렇죠. 칼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부착된 강화 유리를 깔끔하게 떼내기 위해선 가장자리 귀퉁이에 와이어를 찔러 넣고 이를 칼날 삼아 잘라줘야 하는데요. 절삭력을 높이려면 와이어를 팽팽하게 있는 힘껏 감아 당겨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턱없이 협소하다 보니 작업자 시작부터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좁네요 여기가. 아, 좁은 데서 힘은 줘야겠고. 네. 작업하는 공간이었구나. 좁은 뒷좌석에서 엎치락뒤치락 고군분투하는 작업자. 다 됐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나 용을 쓴 끝에 와이어 절삭 작업이 끝났는데요. 덕분에 유리를 떼어낼 때는 그저 간단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된 거네요. 그냥 쑥 뜯으시네요? 네. 아, 그 까만 꽤 넓네요. 네. 아, 그게 원래 사이에 붙어 있던 건데 저 와이어 줄을 끊으신 거예요? 자르신 네. 어디까지나 복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업 흔적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작업. 이어지는 시트 탈거 작업 역시 귀중한 이삿짐 옮기듯 조심조심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시트를 모두 떼어낸 뒤엔 선바이저와 실내등 같은 내부 인테리어들까지 뼈대만 남기고 전부 탈거하는데요. 에어백이요? 크기는 에어백. 에어백은 띄었다가 다시 부착해도 괜찮아요? 예. 안 터진 이상 다시 사용 가능해요. 아, 뜯는 시간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예. 보통 3시간 정도 잡으면 돼요. 아, 3시간 정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탈거 작업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내 외장재를 모조리 뜯어놓고 보니 주차면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 양이 많은데요. 복원을 마친 후 재조립하려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할 사고 부위를 떼어내게 되는데요. 트렁크 쪽을 떼어낸 뒤 뒷부분에서 뭔가를 긁어내는 작업자. 실리콘 떼어낸 거예요. 녹슬지 말고 좀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면 방수 작업해 놓은 거를 떼내야지 또 저희들이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판금도 판금이지만 교환할 부위가 너무 많다 보니 뜯어내고 갈아내야 할 작업량이 상당하답니다. 특히 철판 이음매 사이사이에 경화된 실리콘들을 갈아내는 작업.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만 하는데요. 얼굴이가 우메파. 예. 이게 실리콘이죠, 실리콘. 예. 특히 누수와 녹을 막기 위해 최대 3번이나 실리콘을 바른다는 루프 가장자리의 경우 갈아내는 것도 참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잠시 후 우측 뒤쪽의 팬더 부분부터 교체할 철판을 잘라내는 작업자. 3겹으로 된 철판 중에서 바깥쪽 2겹만 잘라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라냈다고 끝이 아닌데요. 겹겹의 철판들을 밀착시켜 붙여놓았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틈새를 벌려가며 뜯어내야만 한답니다. 특히 본드 접착을 많이 한다는 팬더 아래쪽 흙바지 부분의 경우 작업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하는군요. 체중을 실어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때려도 철판 하나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한나절만 작업을 해도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 것 같군요. 예. 요새 차들은 철판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부 다 강철로 나와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막 밀기 때문에 강제로 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요. 이어지는 작업은 어렵게 실리콘 제거를 마쳤던 루프 철판을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내외장재 탈거부터 사고 부위 해체까지 무려 이틀에 걸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복원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면적이 넓은 루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리콘 작업하는데요. 위에 루프에 잡소리 나지 말라고요.
실리콘 작업은 신차 생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와 용도를 달리해 최대 3번 이상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빗물 방음. 행여 한 곳이라도 작업을 놓치게 될 경우 곧바로 실내 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답니다. 잘라내는 한다고요. 작업할 기회에 맞춰 미리 재단해둔 철판을 제자리에 가져다가 맞춰보는 작업자. 뒤를 이어 트렁크 뚜껑을 옮겨와 조립한 다음 문제없이 잘 닫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엔 루프용 철판도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 왜 나무에 쌓았어요? 아, 찌그러지지 말라고. 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오면 철판에 와서 이게 막 굳어 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면적이 넓고 차량 내부의 내구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특별 대우를 받는 루프용 철판. 미리 도포해둔 실리콘과도 잘 맞물리도록 조심조심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각종 교환 부위를 제자리에 얹고 나면 뒤를 이어 용접에 들어가는데요. 앞서 철판 패널을 접합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양면 스폿 용접을 사용한답니다. 무려 15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기계를 내내 어깨에 메고 용접을 해야 하는 작업자.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죠, 이거는. 이 작업은 그냥 그냥 힘들어요. 아무래도 천장 부분을 천장하고 차체 있는 거니까 예. 계속 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용접기. 예. 마치 스테이플러로 가장자리를 찝어주듯 루프와 차체 사이의 이음매를 돌아가며 접합해 주는데요. 이렇게 용접은 물론 일부 판금 부위의 수리까지 차체 복원에만 사흘이 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1차 복원을 마친 차체는 다음 작업을 위해 정비소를 가로질러 도장부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우 작업비가 되게 많네. 네, 되게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하겠냐.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검부에서도 지금 한 3일? 3일 정도 걸렸지만 우리도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우회판 전체를 도장해야 하다 보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사전 퍼티 작업에만 하루가 온전히 소모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프 가장자리에 또 한 번 실리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수 지금 실리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틈 사이에 실리콘을 다 네, 발라주시는 거예요? 틈새, 구멍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비 올 때 누수가 생기면 작업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도장 작업의 성패가 이 사전 작업에 달려있는 만큼 표면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감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도장 작업 2일차에서야 마침내 전체 도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5일 하고도 반나절. 차량이 입고된 지 6일 만에 드디어 마무리 조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이제 전용 우레탄인 거죠. 제일 먼저 탈거를 시작했던 전후방 유리 작업이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뾰족하게 세운 실리콘 날이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동그랗게 이제 우레탄 이제 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차체하고 유리면 그 사이에서 기포나 공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할 경우는 이제 누수나 소음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유리 사고로 인해서 유리가 밖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그런 좀 심각성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리콘 도포를 마친 유리창은 마치 가제트 팔처럼 움직이는 거치 장비의 힘을 빌려서 정해진 위치에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복원 작업을 마무리 지은 차량은 최고참 작업자의 검수를 거쳐 출고하게 됩니다. 잘 조립된 것 같으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완벽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잘 고객한테 그대로 출고시키면 됩니다. 날벼락처럼 날아든 적재물에 찢기고 손상됐던 차량. 차주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 달래주는 완벽한 복원을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